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쉐이드 테이킹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치부 싱글 케이스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쉐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쉐이드 테이킹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란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조되지 않은 치아, 그리고 착시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명도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등이 아날로그 쉐이드 테이킹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비타 클래식보다는 3D 마스터를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제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도 기준으로 이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쉐이드 가이드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각 쉐이드의 델타 값, 즉 색상의 차이가 3D 마스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쉐이드 간의 델타 값이 균일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색을 새로 만들거나 새로운 기준점을 파악하고 메이킹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3D 마스터를 저는 주로 기준으로 삼고 테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점이 착시에 대한 것들인데요. 특히 이제 치아 같은 경우는 치은색에 의한 착시로 쉐이드 탭을 잘못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치은의 색을 같이 쉐이드 가이드에 포함시켜서 쉐이드 정보를 기공소에 전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A와 B가 같은 색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놀라실 만한 원장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같은 색이라는 거는 디지털 컬러미터로 확인을 해서 지금 제가 정리해서 올려두었고, 이처럼 인간의 눈이 주변의 색에 굉장히 오판을 내리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쉐이드 가이드를 직관적으로 선택할 때 오류가 있는 채로 쉐이드 테이킹 하기가 쉽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치부 증례로 최근에 제가 도입한 디지털 쉐이드 테이킹 프로시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컬러미터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안내하는 색에 대한 몇 가지 용어들이나 기본 지식들이 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색채학이라고 하면 인간이 파장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연구하는 사이코피직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색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제 인지가 되는 거에 따라서 3차원적으로 색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직적인 벡터는 명도 값이고, 이제 수치가 높아질수록 밝아지고 명도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원의 이제 중간에 원 평면은 채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로축을 레드, 엄밀하게 말하면 마젠타 쉐이드, 그리고 세로를 옐로우라고 했을 때 3차원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색 공간을 만들고 색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 치아의 색 범위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범위입니다. 이 말은 치아의 채도 영역의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실제로 명도가 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치아가 반투명하기 때문에 명도가 오페시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면 흰색이라고 해도 투명하면 어두워 보일 수 있고, 같은 쉐이드라고 해도 채도가 높으면 투명도가 떨어져서 덜 어두워 보일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컬러미터는 LAB 값을 3차원 좌표로 표시하는 장비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스마일라인에서 나오는 옵티쉐이드가 있고, 이걸 가지고 디지털 컬러를 측정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 이제 옵티쉐이드에서 표시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델타라는 것은 이제
치아 좌표값의 차이, 거리, 쉽게 말해서 델타 값이 적으면 색 차이가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델타 값이 1.69부터 색 차이를 인간이 인지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1.0 이하라고 하면 그 차이를 거의 인간은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숫자 1번 같은 경우는 LAB 수치의 절대값을 이야기하고요. 2번은 이제 LAB 값에 가까운 쉐이드 가이드를 추천해서 녹색인 경우는 거의 근사한 쉐이드 가이드, 그리고 붉은색 알람이 뜨면 조금 수치에 오차가 있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쉐이드 가이드를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델타 값이 지금 0.69라고 적혀 있다면 지금 DB와 스팟 사이의 색이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같은 색으로 인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초진 상태에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반에 이제 디지털 테이킹을 한 다음에 몇 가지 쉐이드 가이드를 선택해 놓고 환자의 파이널 임프레션을 뜨는 날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추가적인 다시 쉐이드 테이킹과 아날로그 디지털 쉐이드 테이킹도 체득을 하게 되는데요. 착시 효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내원하자마자 입술에 립스틱 색을 지우고 미리 선택된 쉐이드 가이드의 명도가 맞는지 눈을 이제 희미하게 뜨고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명도를 조금 더 구분하기가 쉬워서 명도를 먼저 체크하고 난 다음에 괜찮은 경우에 쉐이드 가이드가 맞다면 치축과 같은 위치에 두고 쉐이드 가이드 테이킹 사진을 찍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JPG가 아니라 로우 파일로 찍어야지만 기공소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 카드를 대고 찍은 로우 파일, 그리고 이 사진이 기공소에 전달이 되면 기공소에서는 이 그레이 카드를 기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디지털로 맞춘 다음에 나머지 같은 세팅 값으로 찍은 사진들도 동시에 보정을 해서 기공물을 디지털 트라인 하면서 기공사가 쉐이드를 메이킹 해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디지털 쉐이드 메이킹에 대한 자료들은 제가 이 케이스를 같이 작업한 이승석 소장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좀 제공을 해주셨고요. 같은 옵티 쉐이드를 가지고 디지털 트라인을 하고 쉐이드 메이킹 하는 과정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어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옵티 쉐이드 같은 경우는 쉐이드 테이킹을 하고 전달하고 기공소에서 또다시 쉐이드 테이킹을 할 때 쓰는 어플이고, 오른쪽에 있는 마티시 어플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적당한 포세린의 레시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경속고가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 모델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쉐이드가 중요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초경속고가 대부분 이제 브라운색이기 때문에 이후에 디지털 트라인 과정 자체의 전반적인 그 워크플로우를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아의 색과 유사한 에스테틱 모델을 먼저 만들게 되는데요. 구강 내 환경과 유사한 상태를 재현하는 레진 레시피를 받아서 프린팅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지대치와 유사한 쉐이드가 재현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공소에서 다시 한번 옵티 쉐이드로 디지털 쉐이드 테이킹을 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델타 값이 2.93이면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델의 스테인 컬러링을 통해서 이것조차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얻은 컬러링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인 스테인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제 거의 구강 내 환경과 유사한 지대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받아서 스테인을 도포하고
소장님이 주신 자료 같은 경우는 2점 이내면 육안상으로는 구별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매뉴얼을 보면 1.69부터는 개인차에 따라서 치아의 색을 좀 다르게 인지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이런 에스테틱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 사진은 진료실에서 이제 제가 찍은 지르코니아 프레임 시적 사진인데요. 기공소에서는 이제 2랩 그레이 카드로 찍은 이 사진을 라이트룸 클래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보정을 하고 이 보정을 한 뒤에 베이스 L 값을 제외한 나머지 AB 값은 0으로 세팅을 해서 기본적인 이제 화이트 밸런스 세팅 값을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보정을 하고 나면 기공소에서도 찍은 사진들을 같은 그레이 카드 기준으로 보정을 해서 이제 트라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확한 디지털 트라인과 쉐이드 매칭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스크탑용에서 마티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구강 내 옵티쉐이드 포토와 마티스 심미 모델에 장착된 이런 옵티쉐이드 포토를 공유를 시켜서 인터널 스테인에 대한 레시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르코잔 세라믹 스테인을 사용을 했고 총 9가지 스테인 레시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테인 레시피를 통해서 옵티쉐이드로 촬영을 한 델타 값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비칼 쪽에 가까워질수록 델타 값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델타의 색 차이의 오차는 추가적인 세라믹 베이킹을 통해서 맞춰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세라믹 베이킹 후에 그레이 카드와 함께 촬영을 해서 다시 한번 디지털 트라인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세라믹 베이킹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소송 후에 디지털 트라인을 해서 추가적인 스테인이나 아니면 캐릭터들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파이널 디지털 트라인 사진입니다. 캐릭터 재현을 위해서 몇 번의 수정을 거친 후에 완성된 보철물의 디지털 트라인 사진입니다. 거의 지금 뭐가 중첩이 됐는지를 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근사치에 가까운 쉐이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완성된 보철물 자체를 옵티쉐이드 프로그램 그리고 마티쉐 프로그램을 통해서 LAB 오차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마티스 프로그램과 옵티쉐이드와 2랩의 그레이 카드를 모두 이용한 사진을 비교한 것들인데요. 전부 이제 영역별로 비슷하거나 오차로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릭터까지 부여된 최종 작업물 그리고 파이널 세팅 사진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번의 매지알 부분에 스페이스를 레진으로 빌드업 하다 보니 자연치의 이제 캐릭터가 조금 사라졌는데 이 레진의 빌드업으로 인한 이 쉐이드마저 이제 소장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교정을 배제하고 캔팅과 호리존탈, 버티컬 캔팅을 극복하면서 실제로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좀 개선된 미드라인과 그리고 월등히 좋아진 치축의 개선을 통해서 많이 좋아진 스마일 라인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초진의 상태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틀어진 이제 치축을 치아의 사이즈 분배와 그리고 22번의 스마일 라인을 고려한 수평적으로 좀 더 오버 컨투어된 레진 빌드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스마일 라인을 좀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교정을 배제한 치료지만 타협적인 심미 수복을 할 때 이러한 기준과 한계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은
초진 상태에서 22번이 굉장히 짧고 설축으로 들어간 상태였는데 나중에 파이널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22번이 수복물이 들어가고 나서 좀 들어가 보인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주셔서 초진 데이터와 비교해서 훨씬 더 개선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렸던 것처럼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고 좀 아름다운 스마일 라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국 원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수복 범위에 포함시켜서 상악 육전치 아니면 하악 사전치 등의 보철물을 수복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도 충분히 안모와 스마일 라인을 기준으로 타협적인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1번의 프로파일을 수정을 해서 미드라인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2번과 31번의 형태를 라비얼 컨투어를 조정을 해서 립 서포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마일 디자인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비전의 밀링을 도와주신 홍석준 원장님, 그리고 이미지를 공유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었는데 기꺼이 소통해 주셨던 이승섭 소장님께 특히 많은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쉐이드 테이킹 자료 그리고 쉐이드 메이킹 자료들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번 강의를 무사히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마클, 인마클 멘토님들을 통해서 이 강의를 이제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멘토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